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장춘 중동시장. 여기 물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네요. 너무 썰렁해요. 과장도 비난도 없이 말하자면 지금 장춘에서는 길거리 가게 10곳 중 8곳 반이 적자입니다. 본전만 건져도 괜찮은 편이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어디에 편한 일자리가 있나요? 전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합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일해야 하고 남자는 소나 말처럼 일해야 하며 사장님은 만능이어야 하죠. 가게 운영하는 형제분들 고개 끄덕이셨죠? 한때 동북지역은 비옥한 흑토와 탄탄한 공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의 곡창이자 공업의 요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동북진흥이라는 구호가 외쳐진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은 인구 유출, 소비 비축, 여러 도시가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등 안타까운 황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 현상은 현재 중국 전체 경제 침체의 축소판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 장애 일속은 동북 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공황을 맞이했다. 심양, 하이빈, 장춘의 2,700만 인구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가 없고 일자리도 없다. 사람이 하나 죽으면 한 집이 문을 닫는다. 동북 삼성은 사라지고 있고 북대 황무지로 바뀌고 있다. 더는 동북진흥 같은 말장난 하지 말라. 백성들은 중공의 공허한 약속에 질려버렸다라는 영상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심양의 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보이시나요? 동북진흥이라는 말, 이제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 동북삼성이 통째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라면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곳 동북에서 낳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동북진흥이라는 구호가 수년 동안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그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때 심양의 노북시 상업거리는 정말 활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점포들만 남아있고 전부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요즘 길림시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8년 전 저는 북경에서 길림으로 돌아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용 건강관리 분야에서 오프라인 매장 7곳을 운영해왔고 1년 전부터는 방문형 뷰티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실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떠나버린 걸까요? 길림시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쇼핑몰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는 인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전의 활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들 이제 길림을 포기해버린 걸까요? 우리는 길림시를 잊어버린 걸까요? 저 또다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막 새로 산 분유를 회사로 가지고 갔는데 저녁에는 그 분유를 다시 집으로 들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거의 3개월을 근무했고 12일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비서분이 저를 찾아와 사장님께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정규직 전환을 바로 앞두고 해고되다니요. 그동안 왜 아무런 말도 없었는지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제 전환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결국 돌아온 이유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게다가 설도 곧 다가오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덮쳐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수습 기간에 해고되면 보상금이 없다. 입사 당시엔 회계 업무 인수인계도 없었고 전반적인 업무 흐름도 인사 담당자가 대충 넘겼다. 재무 관련 문제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걸 그녀 스스로 익혀가야 했다. 그녀는 10월에 입사했는데 회사는 7월 회계 장부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을 들여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냈지만 결국 회사는 소닭 보듯 그녀를 버렸고 잔인하게 내쫓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우에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애초부터 이 회사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란 예감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날이 올 줄은 몰랐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양에서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월급이 5천 위안 이상이고 회사에서 사회보험과 주택적금까지 제대로 넣어주는 상황이라면 그냥 묵묵히 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괜히 이직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이미 전체 근로자의 90%보다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양의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진행 중이고 소기업들 중 많은 곳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대부분은 35세 이상으로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장들입니다. 그분들은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장춘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왜 여전히 아무도 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섣불리 집을 산다는 건 정말 여유 자금이 넘쳐나는 분이 아니라면 어려운 결정이겠죠. 이건 마치 배추 한 포기를 1위 안에 살 수 있는데도 굳이 10위안을 주고 사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아무도 그 높은 가격에 호구 노릇을 하고 싶지 않겠지요. 지금의 심양은 더 이상 실물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현재 촬영 중인 장소는 심양 중가의 대월성 쇼핑몰입니다. 날짜는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사실 이 시각은 저희와 같은 중소상인들에게는 가장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점 내부를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쇼핑몰 전체에 인적이 드물고 샤오미 매장에도 화웨이 매장에도 고객 한 명 없는 상황입니다. 44살의 대기업 직원이 구조조정을 당한 후 오늘은 첫 출근 날로 마트를 갔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마트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안 좋았던 점은 제가 신선식품 코너에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이 정말 힘들고 하루 11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제 역할은 원래는 저울질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저울질뿐만 아니라 채소를 진열하거나 치우는 일, 저녁에는 과일을 옮기는 일까지 다 해야 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거죠. 정말 힘들고 잠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저울질할 때 손님이 별로 없으면 다른 일을 시켜요. 그래서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 일하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요. 저처럼 예전에 줄곧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던 사람에게는 솔직히 정말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요즘 저희 심양 시민들의 삶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 막히고 답답합니다. 올해만 해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했는지 이제는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실직한 형제자매들은 어디로 가서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길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벽마다 붙어있는 건 임대나 양도 광고들 뿐입니다. 빨간 전단지가 설맞이 출년보다 더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작은 회사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미련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큰 기업들조차도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택배나 배달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줄을 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택시나 온라인 호출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그저 오늘 하루 한 끼라도 벌기 위해 모두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는 심양은 전형적인 고소비 저소득 도시이다.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죽도록 일해도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주택대출, 난방비, 자녀 학비 같은 생계비다. 배라도 굶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다. 겉보기엔 사장님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날이 허다해 그냥 본전이라도 건지자 싶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모두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C2C 업계의 한 대기업에서 전체 인원의 30%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업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30%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회사의 입장이나 사정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하필이면 육아 중인 워킹맘인 제가 해고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월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을 당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부서는 통합되었고 업무 프로세스 또한 전면적으로 재편돼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는 AI 기획, AI 스파이더, 그리고 영도 같은 낯선 용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출산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출산 휴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급격하게 변화한 업무 환경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업무 조정 이후 그녀의 업무량은 순식간에 산처럼 쌓였고 압박감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녀는 모유 수유 중인 시기였고 몸 상태는 최악이었으며 머릿속은 녹슨 기계처럼 굳어버려 조금만 버거워도 바로 다운돼 버리곤 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야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엔 일정에 맞추기 위해 동료들이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비록 모유 수유 중 오후 5시 퇴근 권리를 포기하고 저녁 6시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다른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일찍 가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아기는 너무 어려 그녀로선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과중한 스트레스, 야근 불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녀가 해고당한 이유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왜 이렇게 주 5일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걸까요? 저는 이력서를 50통 넘게 제출했지만 면접 보자고 연락 온 회사는 겨우 5곳뿐이었고 그중 실제 면접까지 본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텔레마케팅 회사였습니다. 공고에는 월 수입이 1만 위안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기본급은 2,100 위안이고 나머지는 성과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월 4일 휴무에 4대 보험도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양의 많은 회사들이 사회보험 제공을 마치 죄처럼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관련 회사였습니다. 주말 이틀은 쉬게 해준다고는 했지만 회사에서 주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회사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무조건 오게 하라는 식이었죠. 제가 보기엔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다니고 바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세 번째 회사는 미디어 회사였는데 매니저 직군이었고 주 1회 휴무에 보험도 없고 게다가 매일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정도 다녀본 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과감하게 퇴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 말입니다. 한때는 우리 장춘에서 가장 붐비고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 거리 양쪽 길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량도 많아서 걷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은 노점상들의 외침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완전히 텅 비어버렸어요. 거의 썰렁하고 적막하기만 하네요. 지금 이곳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열긴 했지만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길거리에도 사람이 드물게 보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이 길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심양에서 구직할 때 겪는 대표적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 5일째 없음, 4대 보험 없음, 그리고 수습 기간에는 무급이라는 점이죠. 요 며칠간 계속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조금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이제 11월도 막바지고 곧 12월이 다가오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당분간 정규직 취업은 잠시 미뤄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부터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구직을 재개하는 것도 고려 중이고요. 혹시 저처럼 실직 상태에서 지금도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심양은 정말 떠나고 싶은 도시입니다. 심양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비록 요녕성의 성도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지방 소도시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 규모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도 이 도시가 지닌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공기질도 정말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동북 지역은 중공업 중심의 도시가 많다 보니 고등학교 시절 학교 근처에 살 때는 창문만 열면 학교 옆에 있던 설화 맥주 공장에서 풍겨오는 맥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이상한 분위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춘의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들 식사는 안 하시는 걸까요? 방금 전에 저도 식사를 하려고 밖에 나가봤는데 식당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도 들러보니 그곳 역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께 여쭈어보니 요즘은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배달 기사님들의 표정을 보면 어딘가 허탈해 보입니다. 주문은 많은데 하루 벌어도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들 고향인 현 지역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막상 현 지역에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에 가면 너무 한산해서 애완견을 산책시켜도 될 정도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장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전역,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정말 모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시기죠. 요즘 저를 찾아오셔서 일자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년들부터 50, 60이 넘은 형님, 누님들까지 연령대도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다들 저를 만나자마자 하소연부터 하세요. 정말 심양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저도 그동안 다양한 면접관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요. 겉보기에는 심양의 업종도 다양하고 일자리도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구직 활동을 해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든 현실이 느껴집니다. 채용 공고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월급이 너무 낮아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